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붓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심하거나 색이 탁하고 심지어 피가 비치기까지 한다면 당신의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그 장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이나 뇌는 위험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조기에 발견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입니다. 신장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너무 늦게 깨달아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식사, 외출, 여행, 심지어 하루 세 끼조차 매번 계산기 두드리듯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이재홍 씨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노화 증상이라 여겼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섞이고 몸이 자주 붓고 무기력함이 밀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점점 숨이 차고 피부가 가렵고 소화도 되지 않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수는 있지만 카트에 담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소금도 칼륨도 조심해야 하며 과일 하나, 채소 한 조각까지도 콩팥 상태를 고려해 골라야 하니까요. 국이나 찌개처럼 뜨거운 국물 요리는 이제 평생 금지 식단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몸속에 쌓인 독소를 기계로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이요? 그건 사치예요. 1박 2일도 못 가요. 그냥 내가 나가고 싶어도 기계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이재홍 씨의 말은 전국 수백만 신장 질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 이상이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왜일까요? 왜 한국에서 유독 콩팥병 환자가 이렇게 급증할까요? 첫째, 당뇨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혈당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콩팥이 망가집니다. 당뇨 합병증의 주요 타격 지점이 바로 신장입니다. 둘째,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도 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사는 시대이니 콩팥이 버텨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고혈압 방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약을 중간에 끊습니다. 그 결과 콩팥 혈관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간과되는 위험,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두통, 관절통, 생리통 때문에 습관처럼 먹는 소염 진통제들이 콩팥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삼켰던 그 약 한 알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붓고 피곤하고 소변이 달라지고 토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와 망가진 콩팥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 꼭 바꿔야 할 습관과 식재료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호를 분명히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신장은 분명하게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하죠. 그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게 되면 눈에 띄게 거품이 심해집니다. 물론 남성분들은 소변을 볼 때 낙차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변 색깔이 탁해지거나 붉은 빛을 띠면서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색이 짙게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부종, 즉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수분이 고이게 되죠. 특히 눈 주변이나 발목, 손가락이 붓고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 그건 몸이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 독소가 심장, 뇌,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숨이 차고 자주 지치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면 신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통,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면 뇌에 독소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긁어도 가려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건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소변이 좀 탁하네, 얼굴이 좀 붓네. 하지만 이게 다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그냥 불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없게 됩니다. 식사,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매 끼니 고민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하고 칼륨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하면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먹지 못합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탄산음료, 과자, 이 모든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끼니를 거르거나 맛없는 식사를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 3회 병원 방문입니다. 월수금 혹은 화목토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기계를 통해 독소를 뽑아내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계획을 투석 시간에 맞춰야 하는 인생입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2박 3일은 꿈도 못 꿔요. 콩팥이 망가지면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중 많은 수가 초기에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 그리고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 검사, 이 두 가지만 해도 신장 기능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일 때부터 2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소변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신장은 관리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신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보호해주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3부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콩팥을 망가뜨리는 건 거창한 독극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국물 좋아하세요? 보충제 챙겨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침엔 소고기 묵국, 점심엔 짬뽕 국물까지 싹 비우고 운동 후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이게 콩팥의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짜게 먹는 습관.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는 몸이 짠 걸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콩팥을 혹사시킵니다. 두 번째, 고단백 식단.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세 번째, 크레아틴 보충제 남용입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권하는 이 보충제는 일시적 근육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콩팥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 중독입니다. 햄, 소시지, 탄산음료, 과자, 사탕,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 먹는 편의점 한 끼 도시락엔 인산염, 나트륨, 단순당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콩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딱 봐서 편한 음식, 딱 들어서 달콤한 맛, 딱 열자마자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사실 콩팥에겐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은 콩팥에 좋지 않다. 그렇다면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는 식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당뇨, 고혈압으로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3가지 과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이 낮고 파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신장의 혈류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혈관 경화인데 이걸 막는데 블루베리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껍질에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과는 딱딱한 과일이라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매우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세 번째, 귤입니다. 귤은 당도가 높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2개 정도의 소량 섭취는 주황색 껍질 속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즉, 적당히 먹는다면 신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모두 신선식품이며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통조림 과일에는 설탕 시럽, 보존제, 인공향료가 들어가 콩팥의 독소가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겪고 있는 분들이 통조림 과일을 먹는 건 달콤한 독을 들이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 콩팥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면 과일을 드실 때도 껍질은 절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칼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방법은 과일을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짧게 데치면 맛도 좋고 칼륨도 줄일 수 있어 콩팥 부담이 덜합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지금 당장 신장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어떨까요? 특히 브로콜리처럼 슈퍼푸드로 알려진 채소는 정말 콩팥에 도움이 될까요? 다음 4부에서는 브로콜리를 중심으로 한 신장을 살리는 조리법과 콩팥 환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단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그거 그냥 초장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데쳐서 양념장에 푹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절반도 못 쓰게 됩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초록 채소가 아닙니다. 이 채소 안에는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성분은 동물 실험에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기능이 거의 항암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WHO, 타임지 등 전 세계 기관과 매체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슈퍼푸드 TOP5 안에 브로콜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브로콜리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는 찾기 힘들다. 그럼 콩팥 건강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째,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죠. 신장 질환자에게 이건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둘째,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지어 뇌경색까지 브로콜리에 포함된 성분이 이들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말해줍니다. 셋째, 의외로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중년 여성,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시니어에게 더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넷째, 브로콜리는 간 해독을 돕습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1단계, 2단계 해독 과정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즉, 신장이 못하는 부분을 간이 도와줄 수 있도록 간의 보조 장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잘못 삶으면 브로콜리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잘못 찌면 영양소는 남아도 시니어가 소화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찜기 사용법입니다.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증기로만 익히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도 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무쇠솥을 이용한 무수 요리입니다. 물을 넣지 않고 중약불에 천천히 익히는 방식으로 브로콜리와 다른 재료를 함께 넣고 자기 수분으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찐 뒤 꼭 찬물에 헹구세요. 뜨거운 채로 먹지 마시고 한번 찬물에 씻어내면 잔류 농약이나 혹시 모를 불순물 제거에 좋습니다. 걱정하시던 벌레나 농약도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실제로 공인된 식품안전기관도 이 조리법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브로콜리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완전체 식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 5부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브로콜리는 뭘 곁들여 먹어야 더 좋아요? 사실 브로콜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훌륭하지만
이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과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브로콜리 올리브유 5 들기름. 브로콜리를 볶거나 무칠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브로콜리 속 항산화 성분과 지방산이 만나 흡수율이 높아지고 염증 억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주변의 모세혈관 순환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브로콜리는 기름과 함께할 때 단순한 채소를 넘어 기능성 식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합 브로콜리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브로콜리를 쪄서 식힌 후 호두나 아몬드와 곁들이면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까지 균형 잡힌 한 접시가 됩니다. 특히 씹는 식감이 더해지면 포만감도 높고 당 흡수 속도도 느려져 당뇨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조합 브로콜리 단백질 식품. 브로콜리는 단백질 식품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다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단백질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단백질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닭가슴살 기름기 적은 부위,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 풍부, 생선류 특히 등푸른 생선, 두부, 콩 식물성 단백질. 이 단백질과 함께 브로콜리를 익혀 드시면 체내에 흡수되는 아미노산 밸런스가 맞춰지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도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여기에 만약 불포화 지방산까지 더한다면 브로콜리 단백질 건강 오일, 신장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식단이 됩니다. 이 식단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권장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브로콜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5가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 포대씩 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기능 저하가 심하고 조절이 안 되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량 익혀서 가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혈전 용해 제왕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브로콜리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이 성분이 와파린 등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셋째, 장이 예민하신 분.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의 왕입니다. 장 건강엔 좋지만 장내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배가 더부룩하거나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땐 익힌 상태로 소량부터 드셔보세요. 불편감이 생기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위장이 약한 분.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염, 위산 과다,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잘 익힌 상태로 드셔야 하며 날 것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말기 신장 질환자.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땐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사구체 역과율지 FR이 30 이하인 진행형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칼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식이 지침을 따라 데쳐서 물에 헹구어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슈퍼푸드지만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섭취 방법만 잘 알면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이제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브로콜리를 너무 가볍게 봤구나. 이 작은 초록 채소 하나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반찬 하나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식단에 어떻게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브로콜리찜, 찜기에 살짝 쪄내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방울, 기호에 따라 약간의 통깨, 견과류 추가. 아침 반찬이나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브로콜리 볶음, 무쇠소치나 팬에 다른 채소와 함께 오리고기, 닭가슴살, 두부와 같이 볶기. 간은 최소한으로 점심 저녁 반찬으로 부담 없고 포만감도 높습니다. 브로콜리 수프, 익힌 브로콜리 감자 두유를 갈아서 수프처럼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한 저녁 메뉴로도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 브로콜리는 조금만 신경 써서 익히고 기름 한 방울만 더해도 약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방향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습관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도 우리의 식탁 위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건강한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단 한 조각의 건강한 변화를 더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후 독립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한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브로콜리 다음으로 콩팥을 지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음식,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음료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삶, 노후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의 독립, 노후 독립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